자, 칠판 지우고 31번부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 질문 뭐 나올 거라고 너무 예상되었던 EBS 써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거를 좀 봐야 EBS에서 나올 만한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평소에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31번을 관통하는 코드도 부정어 처리인데요. 자, 지금 매 평가원 시험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비록 대부분의 소매상점에서의 가격은 소매상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데 이것은 여기 낫이 있잖아요. 여기 세모 쳤는지 보세요. 네. 세모 쳤는지 봐봐. 뭘 의미하지 않냐면 이 가격들이 빈칸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네가 뭔가 여기에 들어갈 말을 이제 밑에서 찾을 거 아니야. 가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격이란 거 어떤 걸 찾아왔는데 앞에 낫이 있기 때문에 빈칸에는 그거에 반대말이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막 여자가 있다고 해봐. 밑에 보니까 이 여자 굉장히 착한 여자야. 여기 착하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써야 돼요? 나쁘다 집어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트릭을 집어넣는 거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말로 한다 되는 건 아니고 독해정변에 단원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한 30문제 정도 풀어봐야 약간 감이 와요. 이게 말로 대충 이게 강사들이 이렇게 씨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년 해보니까 그렇게 말로 한마디로 됐으면 이딴 인강을 듣고 있지도 않을 거야. 본인이 이미 다 깨우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가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격이 어떻냐면 어떤 특정한 날에 우리는 알게 된대요. 모든 가격이 모든 제품이 특정한 그 가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가격은 어떻다? 나왔네. different. 다르대요. 하루하루 그리고 주마다 다 다르대요. 그럼 이 가격이 지금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가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다르다. 그럼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야 되죠. 근데 different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not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격은 같다란 말이 들어가야지 다르다가 된다고요. 이렇게 말겠니? 그 다음 a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 자, 농부들이 얻는 거야. 누구로부터? 도매상으로부터 얻는 가격은 훨씬 더 flexible, 밑줄. 유동적이래요. 날이면 날마다. 뭐보다? 소매상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예시가 나오니까 역시 또 유동적이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럼 결국 여기도 무슨 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어때요? 유동의 반대말이 뭘까요?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날씨가 좋지 않은 감자의 수확을 이끌죠. 그러면 가격인데 어떤 가격이야? 슈퍼마켓 지불해야 돼. 도매상에게 지불해야 되는 가격. 뭐 위해서? 감자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어떻게 되겠니? 지금 작살났다니까 감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것이 가격에 반영된다고. 어떤 가격에? 그들이 표시하는, 감자에 표시하는. 여기서 무슨 말 얘기하는 거야?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쁜 날씨가 생기면 가격 올라가게 돼 있다고. 농작물 작황이 안 좋아져서. 따라서 여기 이런 말 나오네. does에다 화살표. 이러한 가격은 여기 밑줄 쫙 그어야지. 얘 봐봐. 우리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가격에 관한 정보가 딱 있으니까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 밑줄 그어져 있어야지. 뭐 밑줄 그릴 필요 없지만 여기가 답에 근거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봐봐. 그리고 야 씨발 do reflect. 이 do는 여기서 뭐야? 강조잖아. 강조하고 있다고 필자가. 싫어요? 이걸 정말 잘 봐야지. 가격이란 건 정말로 반영한대. 뭐를? 상호작용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대. 좀 더 큰 시장에서. 감자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수요 공급을 반영한다라는 거. 수요 공급을 반영해서 변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말 들어가야 돼? 수요 공급을 반영한다.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고 앞에 not이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 번 더 나와. 비록 걔들이 슈퍼마켓에서 시시각각 바뀌지는 않아. 이런 산지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시각 바뀌지 않아. 너 혹시 뭐 아까 감자 사러 갔는데 500원이고 1시간 뒤에 갔는데 600원이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절이 중요하죠. 양보절과 주절이 있으면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지. 여기 다시 한번 지금
강조에 do가 들어가잖아. 제발 잘 읽어야지. They do change over time.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게 된다. 뭐를 반영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건들. 뭐의 조건들? 전체적인 생산과 수요예요. 상품의 생산과 수요의 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이 생산은 결국 여기 있는 뭐랑 같은 말? supply랑 같은 말이죠. 수요는 demand랑 같은 말이고. 그래서 결국 이 말도 들어가면 생산과 수요의 조건 반영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not이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여기 좀 귀여운 트릭을 또 썼어요. 한번 볼게요. 1번. 그러니까 바보같이 1번 찍으면 안 되지. 반영한다. 뭐 너무 좋은 말인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틀린 거라고. 이해돼? 여기 not이 있어야 돼. 하나 더. 1번 쓰면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알겠니? 2번. 여기 not이 있잖아. 그럼 봐봐. 앞에 not이 있고 뒤에 not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여기 not 지우고 여기 not 지워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 시시각각 바뀐다라는 거거든. 그럼 방향성은 맞아. 바뀐다는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뭐가 틀렸냐면 바뀐다는 괜찮은데 뭐가 틀렸어? 시시각각이 틀린 거야. 시간마다. 왜? 여기 보면 여기 양보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록 슈퍼마켓에서 hour to hour로 from hour to hour로 바뀌지는 않지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팩트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방향은 괜찮지만 뒤에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3번 쓰는 학생도 있는데 나쁜 날씨 때문에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뭐야? 그대로 있거나 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봐봐.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지문의 사실과 완전 반대돼. 나쁜 날씨 때문에 지금 올라갔잖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지문의 팩트와 완전히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not 있죠? 세모하시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not이랑 같이 지우세요. 그러면 시장의 힘에 시간에 따라 적응해 나간다라는 게 바뀐다와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맞아요. 5번도 바뀐다 해버리면 안 돼. 바뀌지 않는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농부의 역할 이것도 안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갔어? 그럼 이거 해야 돼. 진짜 부정어 처리. 이게 적응된 애들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적응이 안 된 애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어 처리 연습.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우리 독해전변의 예시 구조죠. 그 다음에 생소 개념 쓰세요. 같이 나온다. 처음에 이제 self-efficacy 우리 교육학에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자기 효능감이란 개념이에요. 몰랐니? 몰라도 괜찮아. 왜? comma or 우리 구문 20수 동격에서 했다시피 즉이라고 해석한다. 또는이 아니라 즉. 즉 이것은 판단인데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래. 어떤 능력?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에 대한 판단이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목표를 쫓는데. 알겠어요? 근데 어려운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달 범위 너머에 있는 아주 어려운 목표, 도전의식을 가지는 목표를 쫓을 수 있다는 거야. 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파이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self-efficacy를 가진 사람은 therefore 화살표볼게. 그 결과 필연적으로 기꺼이 step 가는데 outside 뭐 밖으로 가냐면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간대.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가서 자 여기 outside 동그라미 해볼게.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가서 그 결과 어떤 일이나 목표를 시도하는데 그 일이나 목표에 대해서 성공이 보여진다고. 뭐로써? improbable, impossible로 봐요. 그냥 불가능한 걸로 보여진대.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과업을 시도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왜? 아까 얘기했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은 그럼 정리해봐. 이러한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니? 자기 효능감이 있는 개인들이잖아. 얘들이 빈칸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그 뒤에 뭐 나와? For example. 그럼 무슨 표시? 등호 표시하시고 여러분들 예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보면 돼. 다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자기 효능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만 찾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매우 간단한 뭐 독해전면 예시에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 중에서 그냥 난이도 한 중 정도에 해당하는 별로 어려운 지문이 아니죠. 뭐 1등급 애들 이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EBS 연계이기 때문에. 자, 호주는 지지하는데 Tall Top Poppy Syndrome이라는 걸 지지하는데 생소 개념 정의가 있을 거라고.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다른 사람보다 자 동사의 out이 붙은 뭐뭐 보다라고 해석해야 돼. 더 많이 누구누구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한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cut down 세모 잘려나갈 것이다. get cut down. 이게 무슨 말이지? In other words 이해 못했으면 등호 표시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다. Any overachiever. 자 어떠한 남들보다 더 성취한 사람. 이게 누구야? 얘야. 남들보다 더 잘한 사람. 알겠어? 이 사람은 결국 망할 것이다. 요런 문화가 있나 봐. 호주는. 한마디로 뭐예요? 튀면 망한다. 남들보다 잘하면 해코지 당한다. 이런 문화죠. 근데 인터뷰나 관찰은 뭐라고 시사하냐면 32번 형 앞에 하세요. It is. It is에 딱 반응해야 돼. It is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 표시하시고 이렇게 후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슉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It is 때 사이에 있는 게 뒤에 이렇게 슉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거 바로 뭐다? 강조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강조용법이라고 함은 그 구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를 뭐 한 거예요? 강조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해석을 잘해도 답이 나왔던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옛날에 라이프라인 인프라스트럭처 지문도 그렇고 작년에 그 뭐 우리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왔다는 지문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어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문 틀린 학생은 지금 내가 봤을 땐 예시 구조가 약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이세 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구문 20수의 이리스텍 강조용법 이세 관한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기 효능감을 지닌 호주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 여기 봐봐, 이러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은 뭐예요? 깝치면 죽는다. 이런 거를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애들이 뭐라고? 자기 효능감을 가진 애들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은 나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너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잘하면은 막힌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개시양 마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있는 말, 요 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사실 뭐 보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네 또. 어째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문화의 제약을 쌩 까고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당연히 2번 문화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얘들 문화를 쌩 깐다. 문화를 박차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항상 근데 이제 빈칸은 그거 연습해야 돼요. 지금 해설 강의도 그렇지만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연습을 EBS 풀면서 늘 해주셔야 됩니다. Self-efficacy is not easy to define. 자, 지금 아래 예시에서 뭐 정의를 했냐 안 했니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한 적이 아예 없어요. 예시랑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서 심지어 정의를 해놨어. self-efficacy는. 그래서 예시랑도 무관하고 지문의 내용하고도 맞지 않고. 2번 정답이고요. 자,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요. 지금 이 사람들 밑에서 목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자기 효능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X 하세요. 자, 지금 4번 보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다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높은 자기 효능감이 전형적인 X. 호주인들의 전형적 자질이 아니라 오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애들만 그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문화가 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번 공동체로부터의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자, 지금 어떤 공동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호주 문화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주 문화로부터의 반응을 판단의 어려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의 반응을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정답 2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예시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지문이었죠. 자, 그 다음 33번, 34번 보겠습니다. 이번 뭐 빈칸이 그렇게 아주 어려웠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33번도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제가 얘기한 복고풍인 게 옛날에 이제 한 수능이 한참 어려웠을 때 영어가 그때 이제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한 2분 내로는 도저히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지문에서 뭐냐면 이걸 100% 이 소설에 관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100% 이야기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뭐냐면 강조가 되는 말 그러니까 뭐냐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 단락 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주제라는 생각과 지문에서 강조하는 말을 엮다 보면 지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딱 하나로 이렇게 수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빈칸에 있는 문장의 문장 개수가 몇 개? 4줄에 달해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33, 34가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사실 다른 문제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풀지를 못했어. 가볼게. 소설의 이론가들은 define ASB 그 장르를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소설의 이론가들이 그 장르를 소설을 뭐로써 정의하냐면 biographical 어떤 생을 기록하는 자 바이오가 생명, 그 다음에 그래프가 기록이니까 생을 기록하는 형태라고 봅니다. 네, 이 생을 기록하는 형태가 두드러졌대요. 18, 19세기에 두드러졌대요. 갑자기 빈칸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선지를 보면 다 투 이렇게 되죠.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투는 도대체 어디에 붙는 걸까요? 18, 19세기를 꾸며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판단 잠깐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투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얘를 꾸며주는 말이라고요. 다시 소설의 이론가들은 소설을 이런 삶을 기록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삶을 기록하는 형태는 이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은 뭐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소설이 이거고 얘가 이거 하는 거니까 이 소설이 뭐 하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다시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 소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걸 찾는 것이 일단 여기서 니들이 내려야 될 판단이라는 거야. 쭉 길더라도. 자, 근데 그 뒤에 이것은 뭐로써냐면 대체를 하는 것으로서래. 뭐 대신에 전통적인 원천이래.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 원천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거 하는 소설이래. 근데 여기는 지금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어넣고 이 말과 상응이 되는지 호응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 뒤에 막 분사구문 길게 나와요. 빈칸 뒤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체 찾아야 될 걸 찾은 다음에 뒤에 거랑 호응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면 돼요. 여기서 막 보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고? 소설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 소설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바로 무슨 말 나오냐면 소설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처럼? 소설이 지금 뭐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소설은 나왔을 때 여기에 지금 소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니까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소설은 조지 루카스 말하길 추구한대요. seek to. 뭐 하는 걸 추구하냐면 여기 밑줄 그었어야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밑줄 그어요? 아니 소설이 어떤 건지 찾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소설이 이거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여기 밑줄 그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여기 딱 밑줄 그는데 우리 이제 문제는 그게 있어. 고난도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다. 소설은 밝히고 구성한대. 뭐를? 숨겨진 삶의 숨겨진 전체성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삶의 숨겨진 전체성을. 근데 이걸 어떤 것 속에서? 주인공의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와,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밑줄 긋고 가야 돼 일단. 왜? 한 달랑 한 주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말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 잡았거든. The typical plot of the novel. 여기 또 나오잖아. 소설의 전형적인 구성은 또 소설에 관한 얘기지. 그럼 나 또 밑줄 그었다. 왜? 소설에 관한 얘기니까. 주인공의 추구하는 거야. 자, 뭘 추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authority는 power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추구하는 건데요.
난 여기서 포커스 잡은 것 같아. within. 그거 알아요? 나중에 전치사 뜬거에서 할 건데 within 전치사잖아요. 근데 모든 전치사 보통 부사로도 쓰여요. 무슨 말이냐? 전치사 오른쪽에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고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그냥 단독으로 쓸 수도 있다고요. 단독으로 쓰이면 부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에서 이런 부사입니다. 근데 제가 늘 독해정비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사어 처리가 중요하다. 자, 무슨 처리 연습? 부사어 처리 연습 단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다시 소스에 들어간 설명에서 여기 저는 within에 주목했습니다. 그 안에서 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힘이 no longer 더 이상 어디서 찾아질 수 없을 때, 바깥에서 찾아질 수 없을 때, within과 outside 부사가 서로 지금 뭐 되고 있어요? 대조가 되면서 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나데이 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일 때 당연히 포커스 들어가야죠. 안에서라는 거예요. 씨발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가 왔으면 여기에서 뭔가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interior란 말 들어봤지? interior, exterior. interior 내부란 뜻이야. 그러니까 내적인 삶이라는 게 당연히 뭐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지. 뭔진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concealed도 왜 나왔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겠어요. 왜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코버를 탄 거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다. 자, 이렇습니다. So by this accounting,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이제 정리를 딱 하면은 이 클래스는 아주 높은 클래스, 내면에 있다. 알겠어요? 내면의 걸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소설에는 객관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한 거잖아. 네 안에 있는 거라고. 주인공 안에 있는 거니까 객관적이란 건 타인들이 바라보기에 납득하는 거잖아.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런 거 없고, 자, only란 부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그럼 여기서 여러분 포커스 맞춰야 돼요. only가 강조하니까 오직 주관적인 목표만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라는 목표? 어떤 법칙을 찾는 목표인데 이게 필연적으로 만들어져. 자, 바이의 수동태 바이는 역할살펴하시고 강력한 영향력 느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개인에 의해서. 이해돼요? 네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 개인에 의해서, 그 주인공의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럼 뭐예요? 땅땅땅땅땅 연결되면서 흐름이 잡히는 거죠. 부사, only. 부사, within. 부사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면서 글을 읽는 연습. 그 다음, the distinction, 구별이죠. between A and B, 범죄와 영웅의 구별. 그 다음이 미친 것과 지혜의 구별. 이런 것들은 또 부사 나왔어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선악, 좋고 나쁘고, 나쁘고 좋고 뭐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떻다? 다시 한번 얘기 나오네요. 소설 속에서 주관적인 거라고요. 뭐에 의해서 판단돼요? 자질과 복잡함인데 누구에 의해서? 개인의 의식에 의해서. 그렇죠. 개인이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지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답 그냥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바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저도 시간 주고 풀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시간 주고 푸는데 이게 쫄려요. 인간이라는 게. individual character. 우리 individual이 아까 우리가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맞고 개인의 어떤 성질, 성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1번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넣고 나서 뒤에 문장과의 호응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넣고 나면 개인, 인디비주얼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뭐에 대한 대체냐면 기존의 원천, 문화적 권위의 원천으로서. 그럼 이 문화적 권위가 뭐랑 같은 말이겠어요? 당연히 문화적이 뭐랑 반대말? 인디비주얼과 반대말이니까 대체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호응이 잘 되고, 그리고 좀 잘 생각해보면 여기 아웃사이드 있죠. 이 아웃사이드가 이 컬처럴과 같은 의미일 거야. 알겠어요? 남의 인정, 바깥의 그런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려고 한다. 주인공이. 그게 소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응까지 봤고요. 자, 캐스트 던지다예요. 의심을 던진대.
누구의 신원에 대해서? 범죄자의 신원에 대해서. 지금 뭐 추리 소설이에요?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의미 없는 말이죠. 개인이란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To highlight the complex structure of social consciousness. 다 좋은데 한 단어가 난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이번 평가원에서 2번 나왔어요. social. social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식.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라니까. 이거 완전 반대말인 거 느껴져야 돼. 4번. 야, 보자마자 끄야 돼. 무슨 객관적 구별이야. 아까 뭐라고 했니? 주관적이잖아. 흐름 타고 읽으면 바로바로 날려야지. 근데 이제 좀 그만, 약간 좀 빡치는 게 5번. 여기. 주인공의 내적 자아를 만들었는데, 여기 괜찮아, 안 괜찮아? 여기 좀 괜찮죠. 근데 내적 자아를 만들어서 into, 뭐로 만들어요? 여기 앞에는 괜찮은데, 집합적인 지혜로 만든다. 아니, 내면을 탐구한다니까 무슨 또 집합이야. 집합이라는 것은 컬처잖아. 아웃사이드잖아.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딱 보셔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몇 번? 1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이렇게 풀었고요.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맞춘 애들은 이런 느낌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선택지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그 독해전변 마지막 단원에서 그런 것들 쫙 나열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아셔야 될 게 지문의 반대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거 혹시 지문의 반대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반대말이잖아. 이거 반대말. 아시겠어요? 이거 반대말이고. 그리고 지문에 없는 말. 사실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듯 한 문제 한 문제,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좀 뜯어봤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라. 전 사실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아, 저 선생님 하는 것처럼 나도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있는지 선생님으로서 매우 고민되는 바이긴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자신감 없었나요? 원래 강사 막 자신감 뿜뿜뿜뿜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이 수준에 이른 애들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하겠는데, 지금 만약에 너무 영어가 힘든 학생들은 이렇게 막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33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나는 만약에 네가 이걸 틀렸고 지금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도 이걸 지금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의 가능성 되게 무궁무진하다 생각해. 그렇잖아? 애초에 태도가 글른 애는 이걸 듣고 있겠니? 어떻게 하게 됐어? 아, 씨발 33, 34는 뭐 그냥 스킵하면 되고, 요즘 뭐 빈칸 1번이 많이 나온다. 1번 맞았는데? 기모띠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막 열심히 듣고 있는 너의 태도 자체가 난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진짜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힘내시고요.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34번 갈게. 자, 규칙이라는 것이 can be thought of as 뭐로서 여겨진다? 규칙이라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유형의 게임의 신호로서 여겨진대요. 뭐 그렇죠. 게임에서 쓰는 신호가 규칙이다 할 수 있겠죠. 자, 항상 기억하세요. 데이가 나올 때 뭔지 항상 확인해야 돼. 당연히 rules를 가리켜요. 기억해. 데이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요. 자, 규칙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어떤 시험의 구조를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what should be accomplished, 무엇이 성취돼야 될 만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시험 볼 때도 50분 안에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득점이 높은 건지 말해주잖아요. 대화를 잘 듣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빈칸. 자, 근데 이제 여기 다 뭘로 지금 등장을 했냐면 선지에다가 문장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써볼게요. 이것도 좀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한동안 또 구나 절 쪽으로만 나왔다가 아예 이렇게 문장이 통째로 등장하는 거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다시피 약간 복고풍의 느낌이 난다라는 것이 이런 코드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제 빈칸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락 한 주제니까.
그럼 이제 포커스 어떻게 맞추냐? 그냥 읽으면서 포커스가 맞춰진 애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시그널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only라는 부사요. 잘 들으세요. 도치 구문에서 배우는데 only를 포함한 어구가 문두에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가 주어, 여기 동사, 이게 두가 동사, activities가 주어. 이렇게 이제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어디 내부에서만, 규칙 내에서만, 게임의 규칙 내에서만, 그게 농구든 야구든 규칙 내에서만 활동, 이런 활동들이 make sense and take on value. 밑줄. 규칙 내에서만 활동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를 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규칙이 있어야지 거기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관계를 표시야. 규칙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이릿의 형광펜 밑줄 그어볼게요. 이릿에 반응해야 돼. 그 다음 부사에 반응해야 돼. 포커스가 느껴져? Artificiality created by the rules. 그 규칙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artificiality. 이 단어는 진짜 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인공성으로 해도 되고 인위성이라고 해도 되고 인위적임. 규칙 인간이 만든 거니까. 잘 들어. 컴마 있잖아. 이것도 쌩까지 마. 이거 해석 못하는 애들 진짜 많은데 컴마는 기본적으로 동격, 즉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구문 20수 7수에서 강의합니다. distinctive problem to be solved. 즉 규칙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이란 건 뭐냐면 뚜렷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는 진짜 막 심각한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규칙에서 만들어진 그냥 틀, 문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쓰인 거 알겠지? 이것이요. 그 다음에 대세형광펜. 그 다음에 동사 있는데 방금 우리가 쭉 밑줄 그은 거 다시 여기랑 여기 동격으로 연결된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it is that 사이에 있는 걸 뒤에 이렇게 쏙 넘길 수 있으면 강조용법이라고요. 자, 강조용법은 이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 artificiality 남아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 남아야 돼요? 이게 뭐랑 같다? 풀어야 할 문제다. 이게 남아야 된다고. 바로 이것들이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규칙이 만든 인위성 그리고 이렇게 풀어내야만 하는 이런 뚜렷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의미를 주는 거다. 앞문장이랑 똑같은 말 아니니?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 문제가 뭘 만든다? 이게 의미를 만든다 하고 있잖아. 얘도 규칙이 뭘 만든다? 가치를 만든다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같네. That's why 그 결과 살펴. Getting a basketball through a hoop. 링에다가 슉 바스켓볼 넣는 거. 뭐 하는 동안? 자,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요. 이게 규칙을 얘기하는 규칙의 예시야. 뜬금없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혹은 베이스볼을 홈플레이트 건너서 이렇게 던지는 건데 멀리서 뭐 하는 동안? 어떤 특정한 거리 떨어져서 이렇게 던져야 되죠. 투수가. 이건 어떻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은 어떻다? 밑줄. 아주 중요한 인간의 프로젝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들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프로젝트가 된다는 건 결국 얘랑 같은 말이죠. 규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중요하다라고 한 건. 그래서 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자 여기서도요. Not only 동그라미 but also 동그라미 하시고 A를 작게 B를 크게요.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 아니라 B도 포커스 어디 있는 거예요? B에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를 잡아가는 연습이죠. 글을 읽으면서. 이 수많은 문장과 단어 중에서 단어 씨발 몇 개 졸라 많잖아. 이 중에서 필자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독해. Makes room for the creation of excellence and the emergence of meaning. 여기 강조 들어와야 되고 공간을 만든데 뭐에 대한 공간? 탁월함을 만들고 의미를 출현하게 하는 공간을 만든데 이거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규칙은 뭘 만든다? 의미를 만든다. 규칙은 탁월함을 만든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뭐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음 engaging in acts. 행동을 하는 건데 어떤 행동이야? 이 마지막 문장 이런 의미예요. That would be considered inconsequential.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행위를 하는 거야. 보통의 상황에서는, 보통의 삶에서는.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consequential에다 마이너스 표시해 보시고 liberate 플러스 표시해 볼게요. 자,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과연 이걸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그냥 좋아할 나이 때인데 저는 막 그렇게 막 축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월드컵라고 막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막 미친 듯이 우리나라 그 축구에 대해서 막 댓글을 달더라고. 욕하고 막. 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경기장에서 11명이서 축구하는 게 뭐라고 공 가지고 골대 집어넣는 게 저게 뭐라고 사람들 저렇게 목숨을 걸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 이게 뭐예요? 규칙이 얼마에 있는 거죠. 맞아요? 뭐 그렇잖아. 씨발. 야 농구도 생각해봐. 공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저 이상하게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야. 농구의 농자가 바구니 농자야. 바구니에다 이렇게 슉 집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병? 이게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게 뭘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분사구문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지? 등호 표시해라 컴마에다가 가능하게 한다고. 그게 뭔데? 우리의 능력들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능력 굉장히 탐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의미 있는 거야 이게. 어디에서? 보호된 환경에서. 이 보호된 환경 결국 다시 한번 재진술이네요. 규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로 가시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러우니까 여기 보면서 얘기할게요. 34번 1번. 야 1번 진짜 쓰면 안 되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선지는 선지 그 지문의 반대말 쓰게 되는데 규칙이 막는다. 스포츠가 특별한 의미를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4-5번에 걸쳐서 규칙이 있으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prevent x 쳐버려야지. 바로 날려야 돼요. 3번 봅시다. 게임의 구조. 게임의 구조 규칙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여기서 이 스트럭처 주는 게 규칙이라 했으니까. 규칙은 다른 영역에도 적용된다.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요? 한 적 없죠. 끄으세요. other areas. 4번. 4번을 끄을 수 있어야 되거든. 4번을 끄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 4번을 끄으려면 이 지문에서 키워드가 딱 들어오면 4번이 바로 끄어진다. 스포츠는 비슷합니다. 규칙 때문에 실제 삶과 비슷합니다. 이거 뭐 가지고 만든 걸까? 아까 이리스텍 강조용법이 아까 이거 있잖아. artificiality. 인위적임. 그러니까 규칙은 인위성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real이라고 있잖아. artificial하고 real이 어떤 단어야? 서로 반이어지. 지문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선지야. 끄어야 돼. 근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고민인 게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리스텍 강조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구문 20수에서 이리스텍 강조용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강조되는 키워드를 잡으면 4번을 제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리스텍 강조용법. 자, 5번. 이건 제낄 수 있겠죠. 게임의 신호, 즉 규칙은 선수들과 관객들의 상호작용. 그냥 꺼져. 관객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상호작용 나온 적 없어요. 이건 너무 외적이라서 제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규칙은 문제를 만듭니다. 자, 봐봐. 아까 여기서 인위성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풀어야 할 그 경기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근데 그 문제라는 거 어떠냐면 artificial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intelligible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 규칙이란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이 intelligent랑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intelligent는 똑똑한이죠. intelligible은 이해할 수 있느냐. 선생님 근데 여기 이 지문에서는요. 규칙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규칙을 통해서 의미가 출현하게 된다.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탐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말인데 이게 intelligible인가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요런 이제 이게 재진술로서 약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1, 3, 4, 5를 완전히 제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인텔리저블이 조금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인텔리저블이 좀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까? 물론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은 오답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근데 1, 3, 4, 5가 정확하게 이제 제끼면 이 지문에서 과연 인텔리저블을 얘기하는 게 어딘가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문맥적으로 풀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인텔리저블이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빈칸 앞부분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표시해볼까? 규칙이란 거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테스트의 구조를 만든다. 즉 무엇이 성취되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건가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 규칙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농구는 저기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라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인텔리저블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교훈이 뭐냐면 보통 이런 빈칸 지문에서 여기 내용하고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딱 채우는 게 보통 정석인데 내가 결정적으로 요 빈칸 앞에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정답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판단. 1등급 학생들도 그거 이번에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근거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요거 이번 34번에서 좀 기존의 기조와 트렌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강조구문. 강조구문. 그리고 두 번째는 피디 혹시 여기 보이나요? 되나요? 빈칸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를 잘 이해해서 찾는 거지만 여기에도 근거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6편 끝나고 나서 나오는 시 중에 어떤 사설이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폭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충실해가지고 난이도만 높였는데 이번에는 막 이런 이상한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 코드들을. 그래서 같이 보시고 유의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선생님은 칠판 지웠다가요. 이제 이 후반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